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찬우입니다. 자, 이제 적분단원의 가장 중요한 파트, 바로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적분이 크게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13단원이나 이번 14단원이 부정적분에 해당한 내용인데, 사실 정적분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분의 적분 구간만 추가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으로 적분을 할 수 있었던 형태들을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어요. 공식, x n제곱의 적분, 사인 코사인의 적분,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적분, 이런 것들. 근데 공식으로 적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미분을 배운 다음에 그걸로 그냥 공식 미분으로 안 됐을 때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이나 목세 미분이나 역함수 미분이나 음함수 미분이나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적분도요. 그냥 적분이 쉽게 안 되는 형태를 적분하는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심화된 내용은 요 다음 단원에 배우는데, 일단은 이번 단원에 나오는 모든 함수들은요, 일반적인 공식은 적분이 잘 안 되지만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통해 적분할 수가 있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갖고 치환적분이 무엇인지, 부분적분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연산량이 많아서 학생들이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지난 13단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끝냈잖아요. 근데 14단원은 거의 13 플러스 14단원 두 단원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습 계획을 세울 때에도요, 다른 단원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산이 굉장히 낯선 경우들이 많고, 특히나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그 연산이 낯선 형태를 익숙하게 하려면은 반드시 시간 투자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간결하게, 최대한 이과스럽게, 최대한 출제 원리에 맞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형태는 꼭 반복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자, 지금부터 243페이지의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환적분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형태로 적분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잠깐 들자면 인테그럴 루트 x분의 1 dx, 이런 건 적분할 수 있잖아. 뭐였습니까? 우리가 2루트 x 플러스 c였단 말이야. 이거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게 치환적분이냐면은 인테그럴, 여기가 루트 x 플러스 3분의 x dx, 이런 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분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x n제곱꼴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이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또 x n제곱꼴에 또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또 루트 안에 x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x 플러스 3. 만약 문제다 여기가 앞에 2x 플러스 3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적분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치환적분법은요, 정석 교재를 보면은 치환적분을 관련된 공식들이 있어요. 요 교재에 보면은 치환적분에 관한 공식, 인테그럴 fx dx는 인테그럴 f 합성함 gt g't라고 써있는데, 이런 공식을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치환적분은 치환적분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치환적분의 핵심이 뭐냐? 자, 그래서 정석 교재를 설명하기보다는 적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아까처럼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는 x n제곱꼴이 아닌 이상한 형태를 적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먼저 알아요. 교재에다 필기해 놓으세요. 뭘 필기해 놓느냐? 치환적분은, 자, 고등과정에 나오는 모든 적분은 전부 다 뭡니까? 미분을 거꾸로 한 거야. 그러니까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될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거는 어떠한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떠한 미분이 뭐냐 하면은 정답은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을 거꾸로 하면은 치환적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합성함수 미분을 거꾸로 하면은 치환적분인 거야. 그럼 합성함수 미분을 거꾸로 한다고 했으니까 합성함수 미분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2x 더하기 1의 10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이게 2x 더하기 1의 9제곱이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앞에 10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합성함수 미분해서 이 안쪽을 미분한 2를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0 곱하기 2x 더하기 1의 9제곱이 바로 내가 합성함수 미분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인테그럴 2x 더하기 1의 5제곱 dx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지금부터 그냥 치환적분 하긴 할 건데 치환적분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고등학교에 나오는 모든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그 미분의 관점에서 한번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미분하면 얘가 될까 보이나요? 뭘 미분하면 2x 더하기 1의 5제곱이 될까요? 항상 적분의 미분을 거꾸로 한 거니까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될지에 대한 원시함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보이죠. 2x 더하기 1의 6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얘 지수가 1만큼 줄어드니까 5제곱이 됩니다. 단 반드시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면 6분의 1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곱해가지고 개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6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지수가 5가 되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 뒤에 뭐가 붙습니까? 2x 플러스 1을 미분한 2가 앞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수는 1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곱하기 2분의 1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답이에요. 이 답입니다. 그때 이제 요 2분의 1이 나오는 원리가 바로 치환적분인데 그 치환적분이란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고등과정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치환적분, 뭐 아주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치환적분은 사실 치환적분의 그 치환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방금처럼 합성함수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으로 간단하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쌤이 치환적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치환적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뭐 괄호나 또는 루트나 이런 것에서 좀 복잡한 형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쌤이 네모라는 문자로 놓게 되면은 네모의 5제곱은 쉽게 적분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네모가 아니라 2x 플러스 1의 5제곱이면 적분이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x 플러스 1을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테그럴 2x 플러스 1의 5제곱 dx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x 플러스 1을 갖다가 t라고 치환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인테그럴 t의 5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뭐야, 이거 너무 간단하네? 그게 아니죠. 이게 핵심이에요. t의 5제곱을 적분하는데 이거를 무슨 문자에 관해 적분합니까? 바로 x에 대해서 적분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분 문제처럼 x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하거나 x로 적분하는 거지 y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하거나 x로 적분해버리면은 그 안에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야. 뭐 합성함수가 된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y의 세제곱을 여러분이 y가 아니라 x로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3 곱하기 y 제곱이 아니죠. 반드시 뭐가 붙습니까? 곱하기 dy dx가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했던 음함수의 미분법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t에 관한 식을 x로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t에 관한 식을 t로 적분할 수 있게 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 주어진 식은요, x하고 t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2가 되고요. 우변은 t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하기 때문에 dt, dx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이걸 관련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사실 분수는 아닙니다. 분수는 아니고 t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해라는 뜻인데 사실 이게 뭐가 똑같냐면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분의 델타 t라고 하는 이 분수 형태를 극한을 구하는 거라서 사실 분수 연산하고 비슷하게 취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이 dx라는 자리에다가 dt를 집어넣어서 쌤은 지금부터 연산할 건데 원칙적으로는요. 이런 기호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볼 때나 이럴 때 주관식 답란에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문자 d라고 하는 것은 미분의 기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게 사실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뭐 이게 등호 좀 힘든 학생들은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dx 자리에 dt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dx 자리는 2분의 1 dt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요 식은 dx가 있기 때문에 요 dx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인테그럴 t의 5제곱
2분의 1 dt. 이렇게 쓰는 게 치환적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t에 관한 식을 t로 적분하는 거죠. 그럼 정답 얼마 되겠습니까? 2분의 1 그대로 있고 t의 5제곱 적분하면 6분의 1 t의 6제곱이니까 정답은 12분의 1 t의 6제곱 플러스 c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단 이제 t라고 하는 문자는 쌤이 임의로 놓은 값이잖아. 반드시 마지막에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따라서 12분의 1에 2x 더하기 1의 6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답이 이겁니다. 딱 보면은 방금 쌤이 굳이 치환하지 않고 풀었던 거하고 답이 되게 똑같죠. 당연히 똑같을 거고. 그럼 이제 치환적분을 굳이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형태가 잘 보이는 형태들은요. 치환적분 해도 되고 치환 안 하고 바로 원시의 함수를 찾아야 됩니다.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될 것인지. 그리고 진짜 어려운 고3 수능 고급 문제는 치환적분을 굳이 치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가 훨씬 중요해요. 원시함수를 찾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분 공부하다 보면은 학교 내신 문제도 있고 교과서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단계를 수능에서도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치환하는 행위를 직접 강조를 하고 진짜 어려운 고급 문제들은 치환하는 이 행위보다는 그 과정이나 원리를 강조하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까지가 치환적분의 내용인데 아직 뭐 감이 잘 안 오죠. 그럴 겁니다. 선생님 예를 조금만 들어줄게요. 그래서 이 치환적분을 하는데 항상 적분연산은요. 적분연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 하느냐? 내가 스몰 fx를 적분을 했어. 그래서 그게 어떤 식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 적분이 뭐 치환적분을 했건 부분적분을 했건 공식으로 적분했건 상관없이 이게 끝나고 나면은 요거를 미분하면 반드시 요 안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분 문제는 검산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인테그럴 x분의 ln x dx. 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가 될 것입니까? 만약에 뭐를 미분하면 x분의 ln x가 되는지 잘 보이는 수험생들은요. 그걸로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너무 쉽게 잘 보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1회차가 아니라 2회차 이상 공부를 하면은 이런 형태는 뭐를 미분하면 될지가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안 보이는 수험생들 위해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치환적분이 만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환적분에 적분이 안 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ln x를 새로운 문제 t로 치환해볼까요? 양변을 x로 미분하면 x분의 1은 dt dx가 됩니다. 따라서 dx가 넘어가면은 x분의 1 dx 자리에 dt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x분의 1 dx 자리에 dt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t입니다. 따라서 지금 인테그럴 t dt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t dt는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고요. 따라 정답은 2분의 1 ln x 전체 제곱 플러스 c가 답이 되는 거죠. 검산. 이거 미분해볼까? 그러면 이가 앞으로 튀어나와 사라지고요. ln x의 1제곱이 되고요.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x분의 1이 되어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선생님께서 방금 이거 치환적분에서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를 미분해서 해야 될지가 보이는 수험생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ln x와 관련된 것을 합성함수 되어 있는 거를 미분해버리면은 합성함수 미분해서 마지막에 x분의 1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될까? ln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ln x의 1제곱이 되고 합성함수 미분해서 x분의 1이 되는 거구나. 따라서 요 앞에 2분의 1까지 붙어 있으면은 2가 앞으로 튀어나와 사라지고 1제곱이고 x분의 1이니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역시 아직 찜찜함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통해서 합성함수 미분 관련된 내용, 합성함수 미분 아니군요. 합성함수 미분을 거꾸로 한 치환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정석교재에 있는 다른 공식들이 자잘한 게 나와 있습니다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방금 선생님 말한 것처럼 원시함수를 찾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시면 치환적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교재를 먼저 가볍게 보겠습니다. 1번 치환적분 공식.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합성함수 미분을 한 것을 거꾸로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 같은 경우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a분의 1이 나오는 게 사실은 치환적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판정하시면 되냐면 이것도 선생님이 괄호 1, 2, 3 과정 다 안 외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수학을 지금
몇십 년을 했지만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대문자 F는 소문자 F가잖아요. 네, 소문자 F의 AX 더하기 B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하면서 미분해서 이 안쪽을 미분한 게 A가 튀어나오니까 이 앞에 A분의 1이 있으면 없어져서 네, 요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환적분 결국에는 합성하면서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인데 내가 적분 잘했는지 확인한 방법은 요거를 미분해서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것도 그렇고 뭐 이거 뭡니까? ln 절대값 fx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x가 분모로 튀어나오고 합성하면서 미분해서 분자에 f'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꼴 적분하면 되는 거죠. 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1번 x의 1 빼기 x 10제곱. 당연히 1 빼기 x라고 하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죠. 치환하는 겁니다. 1 빼기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 양변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은 dt dx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건 인테그럴.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뭘 집어넣었어요? 넘기고 넘기면은 1 빼기 t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t의 10제곱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것에 의해서 dx 자리에는 마이너스 dt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dx dt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인테그럴에 1의 t의 10제곱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t의 10제곱. 여기는 더하기 t의 11제곱 dt가 되겠네요.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1분의 1의 t의 11제곱 플러스 12분의 1의 t의 12제곱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t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1 빼기 x를 집어넣게 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원리가 보입니까? 이렇게. 자, 이런 거는요, 사실 치환적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미분하면 제가 될까? 보이나요? ln 2x 더하기 1. 아, 절대값 씌워야 돼요. 지금 x가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요거 미분 어떻게 됩니까? 2x 더하기 1 분의 합성하면서 미분해서 2가 되는 거지요. 그럼 이 앞에다가 2분의 1이 붙어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식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치환적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좀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단순히 공식에 집어넣어서 숫자 노름하는 것보다는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될지를 찾는 그 훈련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 실력 정석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점 강조를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테그럴 2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야. 그럼 이런 훈련을 하는 거야.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될까? 사실 아까 했던 것처럼 ax 더하기 b의 n제곱권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 꼴이죠 지금. 뭐를 미분하면? 당연히 2x 더하기 3의 4분의 3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지수가 1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단 얘를 미분하면은 4분의 3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또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분의 3이 튀어나오므로 거꾸로 여기에 3분의 2가 있어야지만이 4분의 3 튀어나오고 2 튀어나왔을 때 약분돼가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되겠습니까? 네. 자, 사인의 제곱. 삼각함수는 제곱, 세제곱 적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치환적분 아니면은 부분적분 하는 건데 제곱을 그냥 적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사인과 코사인은 2차식은요. 1차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배각공식, 반각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dx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인 제곱은 2분의 1 빼기 코사인 2x. 정확히는 사인 제곱 2분의 x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x 이런 공식입니다. 그럼 이거 적분한 2분의 1 적분하면 뭡니까? 당연히 2분의 x고요.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2x를 적분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걸 원래는 2x를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를 미분하면 코사인 2x가 되니? 당연하지. 사인의 2x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2x가 되는 겁니다. 단 앞으로 2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앞에 2분의 1 있으려면 여기 앞에가 4분의 1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2가 앞으로 튀어나와도 4분의 1과 약분돼서 2분의 1이 되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항상 플러스 C 빼먹지 마시고. 자,
치환적분을 좀 알겠습니까? 문제들이 좀 앞으로 많은데 생각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인테그럴 이거 똑같아요.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당연히 10의 3x 플러스 2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돼. 단 얘를 미분하면 10의 3x 플러스 2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ln 10이 튀어나오고 또 합성함수 미분해서 또 3이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 3ln 10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요거는 그대로 있고 ln 10이 튀어나오고 3이 튀어나오니까 약분돼서 요 안쪽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플러스 c. 알겠죠? 간단한 형태는 치환적분 할 필요 없어요. 형태를 보고 원시 함수를 찾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야. 강조는 알겠습니까? 그 대신 이제 형태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간단하지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치환을 하셔야 돼. 그냥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하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지 이게? 이거는 일단은 인테그럴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2 곱하기 ab니까 마이너스 2dx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될지가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2의 2x제곱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있고 앞에 이거 튀어나오니까 앞에 2분의 1이 붙어있으면 되겠네요.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그대로 있고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붙어있고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십시오. 분수 형태의 적분인데요. 이 분수 형태 적분은 적분이 안 되는 형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인테그럴 x의 6제곱 플러스 1분의 1 dx. 요거는 이제 치환적분, 부분적분 할 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 5단원, 6단원 공부할 때 얘기할 텐데 얘는 적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깜짝 놀라지? 나 이때까지 적분이 가능한 문제만 풀었는데 적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적분 가능한 함수가 연속만 하면 무조건 적분 가능합니다. 이 함수는 연속입니까? 그러면 연속이 맞아요. 그러니까 연속이긴 한데 적분이 된다 안 된다는 연속 불연속을 판정하지만 적분해서 이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분 문제를 많이 풀어도 얘는 적분해서 계산 결과를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음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분을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런 형태들은 그중에 답이 나오는 것만 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 하나만 달라져도요. 이 문제는 막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건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분수함수인데 적분이 되는 거는요. 이런 건 적분이 돼요. 뭐 x 더하기 1분의 1 적분. 왜? 이거는 ln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차인 경우 인테그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dx. 이것도 적분이 됩니다. 2차지만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뭐 x 마이너스 1분의 1하고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dx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식은 부분 분수로 쪼개서 이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x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하면 통분하게 되면 역시 잠깐만 이렇게 돼야 되나요? 통분하게 되면은 여기가 x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돼서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dx. 식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적분이 나오더라도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하여튼 1차로만 만들 수 있으면 이게 뭐 부호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1차로만 만들 수 있으면 적분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인테그럴에 ax 더하기 b분의 1 dx는 무조건 적분해서 답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 미분이야. 이거 뭐가 됩니까? 당연히 ln 절대값 ax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단 이걸 미분하게 되면 a가 튀어나오니까 앞에 a분의 1이 붙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2차, 3차, 4차가 되면은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2차지만 1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여러분 교재 1번, 2번에 나와 있어요.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지배하는 전체적인 논리라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얘 어떻게 구하느냐? 1차분, 2차니까. 분모가 1차면 다 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x제곱 더하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뭐가? 네, 분자를 이렇게.
그럼 얘가 뭡니까? 이렇게 구하게 되면 완제곱식이기 때문에 이 값은 x 플러스 1이 되고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를 하시면은 이렇게 구하게 된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떤 됩니까? 인테그럴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 dx. 항상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돼요. 이거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적분은 쉽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이건 뭡니까? 2 ln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분모가 3차야. 살벌하다, 살벌해. 3차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요, 문제에 따라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만약에 1차나 2차 같은 걸로 쪼갤 수만 있으면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1 때 배웠던 항등식을 통해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분모 보니까 x 빼기 1,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3차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은 항등식, 요 안쪽만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1분의 a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b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c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한 방에 요걸 묶어가지고 x 플러스 2의 제곱에 bx 더하기 c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쉽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뭐 이제 뒤에 상수항이 있는 거는 어차피 분모 3차고 1차니까 없겠죠. 그러면은 이게 x-1이라고 하는 게 인수가 있거나 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2차식이니까 분자는 1차식의 모든 형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해서 얘하고 비교해가지고 A, B, C를 구하게 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통분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놓는 과정이 중요하죠. 이 값은 x-1에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이렇게 곱하면은 ax 제곱 플러스 4ax 더하기 4a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지금 2차항이 요거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1차항은 4ax, cx, bx니까 4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여기서 2가 돼야 되고요. 항등식이죠. 상수항. 4a 마이너스 c는 1이 돼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c를 소거해볼까요? 위아래 더하게 되면은 8a 마이너스 b는 3이고요. 요걸 더하게 되면은 9a는 3이어서 따라서 a는 3분의 1. 그 다음에 b는 얘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8. 3분의 8에서 3분의 9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c는 4에서 1을 빼는 거니까 4에 3분의 4에서 1 빼니까 또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다 이제 A, B, C 숫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인테그럴 3분의 1에 x-1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수 BC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가 이거면은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C는 4A에서 1을 빼는 거니까 4A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건 적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조금 다시 한번 요식을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 보니 계산이 자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내면은 이 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여기는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분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문제야. 적분이 안 됩니다. 이것도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있냐면은
현재 주어진 식이 지금 분모가 x제곱 x 더하기 2랑 x 더하기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3분의 1 냅두고요. x 더하기 2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1을 다음과 같이 만들습니다. x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분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x 더하기 2분의 2의 제곱분의 하면 없은 2a ax 더하기 2a 더하기 그렇죠. 여기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얼마입니까?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2 빼기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적분이 다 됐죠. 인테그랄 3분의 1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 그 다음에 이 식을 통해서 집어넣게 되는 값은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b가 마이너스 3하고 여기 이 계산 없어지니까 이 값은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3분의 1 ln 절대값 x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ln 절대값 x 플러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그냥 x제곱분의 적분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c가 답이 된 겁니다.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튀어나오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등식을 푸는 게 조금 번거로운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두 개 쪼갠 다음에 이걸 또 쪼개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뭐 해설지 같은 데 보면 고1 과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방에 이 식을 x-1분의 a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b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c로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넘어가서 요 식에서 적분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이런 뭐 계산하는 소소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원리가 중요합니다. 전부 다 1차. 2차 같은 경우 이렇게 거듭 제곱글 형태로 만드시면 적분이 가능하고요. 이런 정도 연산이 사실 치환적분 연산에서 거의 가장 어려운 형태인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 연산 자체만으로도 학교 시험 문제 뭐 주로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너무 계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14에 3번. 자. 네. 자, 이거 적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거는 이제 뭐를 미분하면 제가 되는지가 잘 안 보여요. 그런 경우는 치환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치환은요, x 플러스 2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해도 되고요. 또는 루트 x 플러스 2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더라도 어차피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루트가 없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식은 양변을 x로 미분하면 1은 dt, dx가 돼서 dt 자리에 dx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dx 자리에 dt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은 뭐냐? 인테그럴 분모는 루트 t가 되고요. 여기는 dt가 되는 겁니다. dx 자리 dt. 그럼 이제 x 자리에 뭘 집어넣냐? 넘김의 값은 t-2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은 뭡니까? 인테그럴 이렇게 구하면 루트 t가 되고요.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 루트 t분의 2 dt가 돼서 이 식 적분은 우리가 할 줄 알잖아. 얘는 t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2의 t의 2분의 3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쌤이 루트 t분의 1 적분하게 되면은 2루트 t가 되어서 값은 마이너스 4 루트 t가 되고 플러스 c가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요 마지막 t 자리에다 얼마 대입해요?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쓰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되게 복잡하네. 분모에만 있고. 근데 유리화시키고 싶은 생각 듭니까? 분모에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분자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사실 이거 적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적분은 형태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앞에 2분의 1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1이 나오려면은 x 플러스 1에 2분의 3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1이 줄어들기 때문에 x의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제곱이 되는 겁니다. 2분의 3 앞에 튀어나오니까 옆에다가는 3분의 2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3분의 2 곱해져 있으면. 자, 그럼 더하기. 또 2분의 1 붙어 있고 이거 똑같죠? x 마이너스 1에 2분의 3제곱 미분하고 여기가 3분의 2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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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되면 답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치환적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태가 간단한 형태는 그냥 적분하시고 원시함수 바로 찾으시고 복잡한 형태는 치환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9페이지까지 진행했고요. 치환적분 연산 중에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원리만 했는데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진행하고 시간이 허락한 대로 부분적분까지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